지난 2012년 2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박정희 기념 닷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개관되었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이 박정희 기념 닷 도서관의 건립 배경은 무엇일까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김대중 총재는 79석이라는 낮은 성적으로 대선에 앞서 위험을 자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연합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김대중, 김종필의 연합으로 김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과의 연합이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의 역사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박정희 기념 닷 도서관의 건립 배경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박정희 기념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고 지원 208억과 민간 기부금 500억 원을 건립 자금으로 사용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부금의 부족과 역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미비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고 170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고 2009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국고 지원이 의결되면서 2011년 11월 기념관은 완공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이 건물의 이름을 박정희 기념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시민들은 국고 지원과 토지 무상 이용이라는 점에서 박정희 기념관은 공공적 성격이 아니라며 많은 반발을 표명하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수차례 항의와 건의로 결국 박정희 기념 닷 도서관으로 건물의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1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 기념 닷 도서관의 개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직접 박정희 기념 닷 도서관으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영 실장님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5.16은 혁명이 아니고 정확히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건 이미 명시가 되었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는 바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5.16 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군사 쿠데타의 성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5.16 혁명은 민족 중흥과 근대화 혁명이라는 식으로 나와서 바로 군사 쿠데타야말로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이제 미화하고 있죠. 당연히 이것은 아이들이 왔을 때, 학생이 왔을 때 학교에서는 쿠데타라고 하는데 군사 쿠데타라는데 여기서는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것이 혼란스럽겠죠. 정반대되는 그런 부분들 같아요. 현재 이러한 부분들 박정희는 4.19를 어떻게 바라보냐. 4.19 혁명 위에 뭐죠? 시위의 남발과 혼란이라고 해서 4.19 혁명이라고 해서 오히려 뭐죠? 즉 민주주의잖아요, 이거는. 네. 민주주의는 혼란과 방종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박정희는 자기가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4.19에 혼란과 방종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박정희는 4.19 혁명전에도 쿠데타를 준비했었고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뭐죠? 또 김종필 같은 쿠데타를 준비시킨 그런 4.19 1년 뒤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애들이 준비까지 했었어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쿠데타의 명분을 잡으려고. 지금 박정희의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혼란 때, 4.19 이후의 혼란 때문에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혼란 때문에 일어났던 구국의 일념이 아니고, 이건 뭐죠? 얻어지고 계획적인 군사 쿠데타들을 세 번이나 준비했다는 거죠. 5.16 군사정변은 1960년 반독재 민주주의의 운동인 4.19 혁명을 짓밟고 일으킨 것으로 당시 군부의 쿠데타 세력보다 4.19 혁명 세력을 더 무서워했던 미국과 육군 그리고 장면 총리는 사전에 쿠데타의 조짐을 감지했지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의 주도하에 박정희는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장기 집권을 시작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며 권력을 장악해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직속으로 중앙정보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방해가 되는 인물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처벌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위해 반공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박정희를 지지한 사람은 이때 뭐냐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3천 이렇게 해서 이제 독합 이제 8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유무상 이제 해서 근데 무상이 3억 달러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이야기한 일본에서는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기금을 주겠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박정희는 이제 대일 청구권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용어에서 용어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냥 날 때는 사람이 범죄를 자가 용돈스러워 줬다고 용돈 받으면 범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돈 자체도 현금으로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주는 거야. 기자재. 이해갑니까? 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자, 한국에다 경제성장에서 여러 기계가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럼 뭐죠? 근데 이 기계는 현물로 줬어요. 네. 그럼 뭐죠? 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본한테. 일본 기업한테 다 수리를 받아야 되죠. 네. 바로 일본 기업의 진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일 무역 역자가, 무역 적자가 역조 현상이라 그러죠. 네. 수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이 구조가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경제 진출하고 우리 정당화되는 통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발전에 주력했지만 자본이 부족했던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 외무상 오히라 마사요시가 김 오히라 메모 회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회담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 약탈한 문화재의 반환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회담 결과로 반대 투쟁이 일어나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탄압을 한 6.3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는 독립축하금으로 받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에 관해서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경부고속도로의 완성으로 산업화 과정을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에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바탕에 노동자들의 인권은 낙후된 작업 환경과 낮은 임금이라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1970년 전태일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하다 분신한 거하였습니다. 통계 그래프 정확히 이 박정희냐는 수치로 채워진 쉽게 말하면 1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18년. 그다음 화수구 수세지 재래식 변기에서 신식 화장식으로 조각집에서 귀하집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조각을 모아가지고 박정희를 위한 찬양 도구로 나온 홍보물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박정희 기념관은 역사가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특정 개인을 우상화하고 찬양 고마워 그것을 세뇌시키게 한 홍보 구조다.